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12기의 광수 옥수님의 데이트 장면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처음에 시작은 물론 더 좋을 수도 있었겠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광수님이 옥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롤 얘기로 시작을 하면서 게임 중계해주겠다는 말이 이제 자기 직업과 철학,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남을 돋보이게 해주는 일이다. 그러면서 포항공대 수학과여서 였는데 이제 대학 수학을 하면서 나 수학이랑 안 맞는다 생각을 했다는 그런 것도 이미 저 단어만으로 이미 뛰어나다는 걸 아니까 저걸 조금 더 겸손하게 표현해서 좋았을 것 같아요. 난 내가 수학 잘하는 줄 알고 포항까지 가서 수학과를 갔는데 막상 대학 수학을 접하고 나니까 수학을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좌절을 오래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변리사 시험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이렇게 표현했으면 조금 같은 말이어도 조금 더 겸손해 보이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두 사람은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멘트가, 종칠 때 멘트가 나의 첫사랑이 되어줘. 그 멘트가 너무 충격적이었다. 라고 옥수님 얘기하거든요. 근데 광수 씨는 그거에 대해서 감동했어. 이러면서. 벌써 이게 좀 옥순 씨보다는 이게 영수 씨에 대한 데이트도 그렇고 광수 씨의 데이트도 보니까 약간 타인의 생각을 읽는 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한 거, 너무 이렇게 좀 오바스러운 거, 그런 걸 좀 부담스러워 하는 거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 말은 옥순 씨는 조금 더 편안하고 여유 있고 아니면 좀 유쾌한, 게 좀 가벼운 그런 것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광수 씨가 그때 자기가 너무 감동받았기 때문에 그 감동에 맞춰서 옥순 씨의 반응을 해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옥순님의 멘트는 더 달달했어 라는 말을 했어요. 옥순 씨는 내가 달달하다고 안 했거든. 충격적이라고 그랬지. 근데 광수 씨는 옥수님의 멘트는 더 달달했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여기에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옥순 씨는 옥순 씨 입장에서는 그 멘트가 그게 뭐야, 낯간지럽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광수 씨가 최고였어. 너무 달달했어. 막 이러버리니까 옥순 씨는 그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뭐. 이렇게 그래서 꿀 중에서도 최상급 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저렇게 최상급 꿀 저런 멘트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쓰이냐에 따라서 나쁘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감동이었어. 너무 달달했어. 최상급 꿀이었어. 이렇게 되니까 아까 옥순 씨가 말했던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에 비해서 너무 반대 방향으로 질주를 해버리고 있죠. 그래서 나도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낯간지러웠는데 그래도 나는 옥순 씨의 말이 완전 최상급 꿀처럼 너무 달달하게 느껴졌어요. 원래 그런 거 되게 낯간지럽고 되게 부끄러운데 왜 이렇게 그 말은 그렇게 느껴졌는지 예를 들어 이렇게 정도로 표현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한 방향으로 막 가버리니까 심지어 그것도 이제 상대가 말한 뉘앙스를 놓친 상태로 달려가다 보니까 조금씩 삐그덕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장면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국민 첫사랑 느낌까지. 근데 여기서도 허허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옥순 씨는 그냥 좀 더 가볍고 좀 편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무겁게 자꾸 가니까 이런 칭찬도 부담스럽게 가니까 허허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에서 캐치를 해야 돼. 옥순 씨가 지금 내가 하는 이런 말들이 지금 옥순 씨가 원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저기서 허허 이거는 너무 갔어요. 분위기 좀 올립시다. 그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말투나 말톤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이 아니야. 말의 내용 자체가 조금 더 가벼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자기 팔찌 만지고 딴짓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갈비 무한리필집을 갔는데 너무 이건 선택이 이건 여러분들도 느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길게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약간 등받이가 없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에요. 등받이라도 있었다면 조금 더 편했을 텐데 너무 힘들게 데이트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 조개구이집은 그래도 등받이가 있지 않았나요? 근데 여기서도 잘 생각해야 돼요. 이런 어떤 드립에도 실패할 수 있고 장소 선정에도 실패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썰렁한 얘기를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에 김병만의 달인이란 프로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김병만이 항상 썰렁한 개그를 해. 그 다음에 한마디를 할 때 사람들이 웃는단 말이에요. 이상한 그 말도 안 되는 되게 아재 개그 같은 거 한번 던지고 사람이 어떻게 맨날 웃깁니까? 이런 뻔뻔한 멘트에 사람들은 웃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고르고 나서도 여기서 또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분위기를 어차피 골랐으니까 여기서 뭐 나가져갈 수 없잖아. 뭐 인상 쓸 수도 없고 물론 광수 씨가 그렇지는 않았고 잘했지만
여기 이런 데를 뭐 고르는 센스에 대해서 애초에 뭐 기대를 크게 안 했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옥순 씨는 이런 거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첫 만났는데 이 사람이 쿨하고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마치 그냥 대학교 때 노는 것처럼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면서 허심탄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되게 부담 없고 되게 편안한 사람이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만 그게 해답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제 다만 대화가 좀 잘 안 흘렀다는 거, 말이 잘 안 들린다는 게 좀 문제죠.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지. 옥순 씨랑 대화를 하다가 뭐 여기 나오진 않았죠. 옥순 씨가 뭐 갈비를 좋아한다고 했을 수도 있지 뭐. 광수 씨도 약간 무한리필이라고 생각하고 안타까웠을 거예요. 이게 무한리필이 이런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옥순 씨가 화이팅 이런 말을 했겠지. 근데 고기를 참 못 굽긴 하더라. 갈비가 잘 안 잘리긴 하죠. 좀 구운 다음에 해야지 잘리는데 광수 씨는 좀 빨리 잘라서 고기를 주고 싶은 마음이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더 빨리 잘라려다 보니까 잘 안 잘리고 이왕 온 거 우리 배불리 먹고 다른 사람들 부러워할 정도로 배불리 먹고 갑시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좀 여유 있게 대처해야 돼. 근데 지금 주변에서 아이들 뛰어다니고 아이들 비명소리 노는 소리죠. 그런 소리가 나니까 광수 씨가 긴장하기 시작했어. 여기에서도 아이들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장면에서도 어디 고문실이 있나 봐요. 그런 농담을 툭 던지면 상대방이 약간 살짝 터지고 또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아이들 노는 모습 이렇게 하니까 약간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드네요. 예를 들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분위기에 고깃집을 온 건 진짜 오랜만이네요. 이런 회사에서 회식이나 하는 그런 분위기나 갔었는데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오는 식당에 오니까 또 재밌네요. 이렇게 하면서 흥미롭네요. 그렇게 약간 좋게 풀어갈 수 있다고. 여유 있게 생각하면 이렇게 드립 한마디 하고 또 좋은 면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좀 긍정적이구나. 어느 상황에서도 좀 위트를 잃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모로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이 선택에서 모든 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싸움도 그렇잖아요. 내가 바닥에 쓰러졌다고 해서 지지 않아. 진 거 아니야. 바닥에 누워서도 얼마든지 기술이 있다는 거야. 주짓수가 그렇잖아요. 바닥에 내가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쓰러진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지. 이 장소를 섭외한 거에서 광수 씨가 절대 실패는 아니야. 얼마든지 복귀할 수 있어. 더 이걸 가지고 더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그 아이들 뛰노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이런 것 때문에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목소리도 작아져 버리고 몸 동작이나 이런 게 자신감이 없어져 버렸어. 이제 그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잘 못 들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 하다 보면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확실히. 대화가 잘 안 됐을 수는 있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입이 꼬이네 이러면서 자꾸 꼬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입도 가리고 말이 잘 안 나가고 이렇게 입을 치우고 크게 말해야 되는데 그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꾸 더 조심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선명하게 안 들려버리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는 옥순 씨가 4단계 얘기하거든요. 얘기해보고 싶다, 같이 밥 먹어보고 싶다, 관심 있다, 좋아한다. 근데 아직은 1단계란 말이야. 근데 뭐 1단계일 수 있지. 그런데 광수 씨는 그것도 서운해. 서운했을 수 있지. 근데 나는 이미 4단계인데. 그러니까 그 어쨌든 1단계로 간 것만으로도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광수 씨는 그게 서운한 거야. 나는 4단계인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항상 그 승패는 결정돼 있지 않다는 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광수 씨가 원래 멀미하는데 약간 울렁거리는데 이제 옥순 씨랑 있으니까 그런 게 전혀 없다. 근데 옥순 씨가 이제 좋아하죠. 너무 이제 그런 거 일변도로 가니까 옥순 씨가 뭐라고 반응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보는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멘트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이 어떤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당신을 좋아요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대 관점에서의 칭찬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종시로 가서 이제 소개팅도 다 끊겼다. 뭐 썸 타다가도 장거리에서 끊겼다. 그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또 광수가 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RT가 오송역 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어필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알아가고 싶은 사람 없냐고 했을 때 광수 씨가 있지만 뭐 지금 와서 굳이 약간 이런 약간 멋져 보이려는 멘트 한번 살짝 하고 어쨌건 지금 광수 씨한테는 옥순 씨밖에 없는 상태고 마음이 근데 이제 확고해졌다는 말에 옥순 씨가 조심해요. 못 나가. 너무 빠지면 큰일 날 수 있어. 이런 농담을 하거든요.
이때 이 말에 대해서 광수는 본인에게 더 깊이 빠질 매력이 있다? 이러면서 그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이 말을 못 알아듣지 않았어요, 광수 씨가. 근데 이 말을 혼자서 곱씹다가 점점 곱씹으면서 이 말의 의미를 자꾸 해석하려고 들어버린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이거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걸 물어보는 순간 실은 옥순 씨 입장에서는 광수 씨가 좀 멀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거리감이 확 느껴졌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앞으로 이 사람한테 어떻게 드립을 치겠어. 내가 다른 사람 이렇게 만나면 광수 씨가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라는 옥순 씨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광수 씨가 그러면 다른 사람 뭐 알아볼 거냐 라고 얘기하니까 옥순 씨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해. 근데 광수 씨가 이것보다 조금 더 노련한 사람이었다면 그렇다면 광수 씨 힘들지 않겠어요? 저라면 티 안 내고 그냥 혼자 힘들어하긴 하겠죠.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것 같아. 죽을 만큼 힘들겠지만 겉으로는 웃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멘트를 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렇게 결정돼 있냐고 물은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람을 이끌어야지. 그러면 옥순 씨는 뭘 바래요? 약간 좀 가벼운 얘기하고 농담도 주고 받으면서 그런 편안한 관계를 원한다고요. 여기서도 그런 농담을 한두 마디 던지는 게 이 사람이 또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방법이지, 여기에서 확인을 하려고 할 필요 없어. 왜냐면 옥순 씨도 몰라. 다음 선택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씩 더 여지를 줘야지. 할 수 있는, 내가 나를 선택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걸 해놔야지 자꾸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근데 잘 모르겠다는 말에 광수 씨는 괴로운 거야. 나를 안 선택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인터뷰에서도 옥순 씨가 너무 이렇게 적극적이어서 부담스러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데이트가 이게 끝이 아니었죠. 저녁에 다시 광수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이 떡트신 데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수 씨가 하려던 얘기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이것도 이 뒤에 붙는 이야기가 뭐냐에 따라서 다른데 굉장히 상대를 집중시키는 얘기잖아요. 뭔가 무게감을 잡는 시작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대한테 좀 쓴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 뒤에 오히려 완전 가볍고 쿨한 얘기여도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물음표로 남는 게 싫다. 그러면서 물음표로 남은 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차에서 더 빠지면 위험해요의 의미가 뭐냐. 근데 아까 광수 씨가 알았거든. 근데 불안하니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는 시도가 마음속에 있는 거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서. 그리고 옥순 씨가 자기를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이 사람은 어쩔 줄 모른다라고 하니까 그 확신이 빨리 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전전편인가 해서 했던 모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에서도 이런 부분이 다뤄진 거거든요. 아까 대화할 땐 충분히 알았어. 그러니까 광수 씨가 유머 감각이 없거나 센스가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분명히 그거를 받아치고 그거에 대한 이런 맥락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알았던 사람이거든. 근데 혼자서 너무 생각에 빠져버린 거야. 상대를 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 그리고 상대가 나를 떠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지금 그 생각을 왜곡시킨 거지. 그래서 충분히 그 의미를 알아놓고 나중에 와서 다시 잘못된 해석을 하고 그걸 물어보니 옥순 씨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이 사람이 센스 없는 사람으로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오해라면 오해지, 둘 사이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광수 씨가 옥순 씨를 안 좋아했다면 그랬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그냥 센스 있는 해석으로 끝났을 거라는 거죠. 근데 광수 씨가 옥순 씨와 잘해보고 싶으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하니까 그렇게 해석이 돼버렸다는 거가 지금 이런 뭐 비극이라면 비극을 초래한 거죠.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알아봐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라는 게 나를 거절하려는 메시지였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옥순 씨가 저희 감정이랑 뭐 다른 분들이랑 소통이랑 그런 거에 의해서 흘러가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순 씨가 원래 그렇게 막 선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뭔가 딱 답을 내리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도 딱 확고하게 딱 스스로가 캐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깊은 이야기, 너무 무거운 이야기 이런 것보다는 조금 그런 정도를 선호하는 사람인데 지금 그 옥순 씨한테 네 마음이 어떠냐, 좀 네 마음을 들여다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실은 옥순 씨한테는 되게 부담이고, 지금 결론을 내리라고 하면 지금 옥순 씨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려면 아까 말했던 1, 2, 3, 4단계 중에서 1단계니까 당신이랑은 못 사귀겠습니다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수 씨는 답을 원하고 있어. 답을 원해서 안 되는 시점이지 실은. 그러면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퍼드에 몸을 맡기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광수 씨는 조금 더 선명한 언어로 상대를 편안하고 그리고 그냥 좀 가벼운 대화,
좀 즐겁군. 그거에 좀 집중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광수 씨가 동성 친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이 막 많지는 않더라도 리액션이나 이런 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옥순 씨와의 관계에서는 조금 더 멋있는 사람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재밌고 유쾌한 모습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라고 말을 또 덧붙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광수 씨가 고마워요. 다 느낌표로 만들어줘서 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좀 더 가벼운 모습을 보여야 돼. 좀 더 가볍고 유쾌한. 왜냐면 지금 이 진중한 모습이 말을 좋게 해서 그렇지 그 부분이 불편하고 부담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그렇게 너무 그게 진지한 얘기로 가져갑시다. 나 그런 얘기 부담돼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광수 씨가 이제 옥순 씨의 이상형이 진중함과 그런 밝은 모습을 다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광수 씨는 그냥 나의 모든 면이 좋다로 약간 그렇게 오해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느낌표나 물음표, 따옴표 그래서 결국 이제 따옴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느낌표가 아니라 완전 따옴표인데 이러는데 그걸 이제 다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설명해야 되는 드립은 뭐다? 실패한 드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러면서 이 뒤에서 이어지는 광수 씨와 옥순 씨의 대화가 너무 무거워. 옥순 씨가 아까 힌트를 줬는데도 광수 씨가 이제 어떤 감사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막 고마운 가족들 막 이런 얘기들로 풀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좀 소재를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됐었어. 그러니까 보통은 옥순 씨가 이렇게 눈물을 터뜨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서로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는데 지금 옥순 씨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게 이제 아직은 이 두 사람 이야기가 끝이 아니겠죠. 이 뒤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 보니까. 왜냐면 광수 씨는 옥수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옥수님도 일단 광수님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과 좀 알아보려고 애를 쓰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옥순 씨가 완전히 광수 씨를 완전 밀어내느냐 그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참 이번 기수는 재밌네요. 그러니까 항상 장면 멘트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아 이건 나가린데 자꾸 이런 얘기가 속으로 올라와. 저렇게 뭐랄까 명확하게 말하는 거를 원래 잘 안 하는 옥순 씨가 저 정도면 굉장히 명확하게 광수 씨한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한 건데 광수 씨가 그걸 놓쳤다는 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고 그리고 광수 씨에게는 분명히 옥순 씨가 바라는 그런 좋은 면들을 가지고 있는데 광수 씨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옥순 씨에게 더 멋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긴장한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뭐랄까 옥순 씨가 부담스러워하는 면만 자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활활 타올라도 조금 진정시키고 조금 천천히 갈 필요가 있거든요. 너무 패가 보여.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도 뭐 사람을 물건에 비하는 건 아니고 물건을 사러 갔을 때도 이 물건 뭐 10,000원입니다 하면 그렇게 싸요?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 그냥 팔지. 근데 거기서도 10,000원이요? 약간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야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지. 물론 요즘엔 뭐 정가 재고 인터넷 사이트 알아보고 사지만 협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패를 굳이 다 드러냄으로써 물론 상대를 안심시켜주는 차원에서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철 씨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럼 상철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좀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표현이 없는 사람이지만 좀 표현을 더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과 알아가는 과정에서 내 마음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자꾸 어떤 확신을 요구하면 상대한테 지금 이 시점에서 답 내고 우리 그냥 그만 봅시다. 이거나 똑같이 들린다고. 그러니까 여유를 가져야 돼. 여유를 가지고 좀 천천히 갈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항상 정답은 어떤 양극단 그 사이에 중간 어딘가에 있어. 뭔가 너무 쉽게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좀 그렇게 천천히 갔으면 좋겠고 옥순 씨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 대화 상태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옥순 씨는 그런 슬쩍슬쩍 뭐 놀리기도 하고 약간 자기 잘난 말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툭툭 되게 서로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는 그 농담을 즐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안 나왔다는 거지. 그냥 칭찬 일변도로 간다? 뭐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근데 그거는 정말 일방적인 관계가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논리라건은 아니어도 근데 게임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등급이 좀 낮던데 약간 이런 것들 만약 중계를 한다 그러면 포장을 잘해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뭐 그럴 수 있지. 슬쩍 그러니까 막 대놓고 논리라는 것까지는 아닌데 뭐 그냥 너무 칭찬 일변도로만 가는 거는 좋지 않아. 옥순 씨가 그걸 원하는지도 않고 그래도 어쨌건 좀 잘 되길 바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봅시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의 데이트 장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